자, 우리가 오늘 좀 시장 분석을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보시면은 오늘도 뭐 그렇게 상당히 좋지는 않았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환율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아까 선물을 7,700, 8,000개까지 매수했었죠. 매수하다가 장 끝날 무렵쯤에는 오히려 이제 해칭을 풀면서 외국인들이 여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약간씩 훈풍을 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걸 일단 전제 조건으로 깔아놔야 돼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서의 헝다그룹과의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가 일어나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100명, 뭐 79명 이렇게 됐어서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3,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3,000명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특히 감염 경로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특히 수익적 관점,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파악할 때는 지금 뭐 KBS니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3,000명씩 늘어나고 3,000명씩 늘어나면서 각 기업장과 이런 쪽에서 있었을 때 생산 차질이 일어나고 생산 차질이 일어나면 기업의 이익은 증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알다시피 종합지수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런 횡보 속에서 시장 전체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다. 그리고 어렵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은 649개가 빠졌거든요. 물론 조금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서 과연 진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몇 개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잡주의 세상이었고 또 잡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봤을 때 많이 올라간 듯한 느낌을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온전한 주식이 몇 개나 올라갔는가 여러분들이 세어보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은 작년에는 광범위하게 올랐다면 지금은 주도주의 싸움을 걷는 장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세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다는 거죠. 3,100을 지키는.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3,100을 방어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지금 억누르고 있는 장세죠.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뭐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3,100포인트 내외에서 공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점증적으로 환율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약간씩 매수하는 것이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상장된 ETF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그것이 한국 ETF로 5,730만 달러가 유입됐고 6개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매수한 거는 처음으로 계속해서 뭐 외국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산 것이 있다. 그리고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그럼 이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이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사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서 포커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과연 테마주를 살 것이냐? 외국인이 과연 좋지 못한 종목을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것은 IT 반도체와 그 다음에 글로벌 ETF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재고 축적과 관련돼서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증가되고 그리고 향후에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의 힘이 강해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은 그렇게까지 큰 폭락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이 대체적으로 4, 4분기 정도에는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보면 4, 4분기 쪽에는 약간 코스피가 강세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사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을 그동안에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축적 수요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또 글로벌 교역과 한국의 수출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이익이 개선되고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앞으로 강화, 상승 여력의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 다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환율의 문제도 있고 외국인이 처음으로 6개월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고 ETF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원화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벌였고 반도체가 순매수를 좀 기록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이 저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서 터닝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뭐냐? FOMC 회의가 끝났고 끝남으로 인해서 파티가 종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티가. 즉 자금을 우리가 풀었고 그 자금을 풀으면서 그동안의 유동성이 증가됐고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의 사이클을 보내놨고 그러므로 인해서 연준의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했었는데 지금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쪽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필수 소비자나 디지털, IT, 소통 이런 소위 말해서 그동안의 성장과 또 배드, 굉장히 나쁜 종목들도 반등의 기회를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은 지금 뭐냐 이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기다리는 자세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 정책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돼요.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의 방역에 실패가 됐는데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방역 실패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갔을 때 표가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위드 코로나는 뭐냐? 질병을 안고 가자. 코로나를 안고 함께 살자. 그리고 중증 환자나 이런 쪽으로 강화시키겠다. 그래야지 자영업자의 불만도 해소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해야지만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시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를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의 정책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양잿물도 마시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무슨 각종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정책적인 판단들과 정책이 융화되고 소화돼서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도 지금 이 시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안정화 추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정책 속에서 약간씩 경기가 활기를 띠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지만 그리고 겁을 주고 있잖아요. 뭐 헝다다, 뭐 FOMC 테이퍼링이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악재, 금리 인상 시그널이다 등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고요. 또 호주 쪽에서도 중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의 또 소위 말하면 전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 속에서 세계는 요동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은 그거를 이겨내면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금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박스권 장세가 유지됐던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뭐 뻔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박스피 상태 정확하게 나오죠. 예, 박스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시장이 물경, 예, 2012, 13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기까지 박스피를 유지합니다. 이 박스피를 유지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몇 년째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10여 년 동안의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죠. 긴 차원에서. 그리고 좁은 채널을 유지했던 시장이 2012년에서 17년 사이다. 즉 반도체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안 해야 되겠네요. 아, 박스권이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해야지,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때 주도주는 항상 탄생됐다는 거예요. 주도주. 예. 뭐가 탄생됐죠? 2013년에는 예, 중국 모멘텀으로 화장품 주식. 2015년에는 제약바예요. 2018년, 19년에는 뭐가 올라갔죠? 예, 5G. 예, 이렇게 장세가 빠지는데도 5G가 올라갔던 거죠. 즉,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박스권 장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메가트렌드 주도주를 매매할 수밖에 없다. 메가트렌드 주도주를 매매하는 방법만이 부자가 된다. 메가트렌드 주도주를 매매하는 사람이 이 시장의 승리자다. 메가트렌드 주도주를 매매하는 사람이 화천대유요 대두무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이야기했던 이 박스권 장세가 여기에서 지금 1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죠. 뭐라고 했어요?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승리하는지 오늘 보세요. 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예. 가입한 지 한 달, 오늘 하루만 2,700만 원. 지수가 올라가도 지수가 내려가도 우리는 매일 우상향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이 아닌가벼 망설이지 말고 메가트렌드 넘버원 이문찬 대표의 오시라고 얘기하죠. 오시라고 얘기합니다. 예, 가입 후 5개, 예, 5월 가입 후 9,900만 원 수익. 예, 9,000만 원 수익돼서 53% 됐습니다. 계좌 인증 오늘만 예, 440만 원 수익 플러스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그냥 아니에요. 예,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예, 용희님 예, 7,570만 원 오늘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 1월 1일 가입 오늘 계좌 총 계좌 수익률 61% 됐습니다. 마이너스 2월 2일 날 가입해서 최고점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은 61%예요. 예, 61%입니다. 61%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지금 주식을 사야지만 돈을 벌고 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은 결론은 메가트렌드 주도주를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메가트렌드 주도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5G 투자한데 5G 투자는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6G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라고. 이 괴성에 적에도 위성을 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미 6G로 가고 있고 6G로 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5G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적에도 위성을 쏘느냐고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얘기했고, 요번에 아이폰의 비밀이 뭐예요? 요번에 위성 안테나를 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에도 위성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받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받아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번에 처음으로 탑재했다는 거예요. 이 탑재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 아이폰 6에서 아이폰 6를 왜 그걸 탑재했느냐 하면 적궤도 위성에서 정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나온 이 비밀의 역사가 연출되고 있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애플카가 생산을 하고 있고 애플카는 앞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핵심 오브 핵심,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 오늘 테슬라가 외쳤습니다. 테슬라는 나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회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테슬라의 정책적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올랐어요. 어제 올랐다고요. 어제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테슬라는 그렇게 올랐느냐 이거예요. 테슬라가 왜 올랐느냐? 오늘 뭐 스탈란티스 뭐 등등등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테슬라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잖아요. 애플카를 생산할 때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거고, 그러면 테슬라, 애플이 자율주행으로 가요.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 종목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아직도 껌값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응용할 수밖에 없다. 그 전 세계의 회사는 딱 양산을 하는 회사는 3군데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죠. 예, 요새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 투자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을, 이 폭발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 종목을 안 사면은 어디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수익 내요? 그 싼 주식을, 껌값에 있는 주식을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투자를 못 한다는 거는 바보죠.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애플에 왜 투자했어? 예, 워렌 버핏이 노인네가 그냥 뭐 재미로 투자했겠습니까? 그것도 40%를, 자기 자산의 40%를 애플에 투자했다고요. 애플에 왜 투자했느냐 이거죠. 그거는 미래의 성장성과 자금력과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애플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어게인 2008이에요. 이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거는 다시 2008년에 애플을 만들다. 2008년에 애플에 투자하자. 2008년에 아이폰을 최초로 생산하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아이폰 저 종목을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지 못하면 삼성에서 모든 임원이 잘릴 것이고 자식과 와이프만 바꾸지 말고
모든 것을 바꿔라.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기감이 있었고 애니콜 신화를 다시 쓰는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그때 아이폰 혁명이 나타났고 아이폰은 그때 이후로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몇 배가 있어요? 수백 배가 올랐습니다. 수백 배가 올랐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애플이 지금 새로운 밸류 체인을 찾고 있고 새로운 밸류 체인을 통해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고 있다. 그러면 뭐냐? 여기에 이 관련해서 애플을 40%씩 투자하는 이 워렌 버핏이 애플을 왜 투자했느냐? 애플카와 자율주행을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져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기술이 필요하다고 와서 애플에 있는 관계자가 무릎 꿇고 우리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1월에서 3월 사이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발표되면 이 주식은 그냥 천정을 뚫고 세상을 나가면서 박차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놓으면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죠. 어쩜 좋아. 오늘은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오전장 파란불이 많이 켜서 기대도 안 했는데 오늘 총 계좌가 9.8% 아이가 여기 보시라고요. 양기비님 월요병이 뭐고 출근할 때 기운이 없었는데 기운이 흘러넘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요. 계좌 인증 아직 다른 분에 비하면 너무 창피합니다. 무방에서 기웃거리면 망설이면 과감하게 오세요.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이 거짓말 하느냐. 현재 진행 중인 투자오기. 인증해 주잖아요. 누가 이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나?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수익이 정말일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그것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올리는 거를 보시라고요. 이 현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부자의 길을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은 메가 트렌드 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망설이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주식 투자를 돈 들여가지고 투자하는데 이런 수익을 못 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입했을 때 주말에는 10일 드렸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방에 오늘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 주말에 가입하라고 그랬어. 주말에 가입해서 지난 방송 보고 역사를 보고 그걸 본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딱 오자마자 이분들이 그냥 바로 행동에 옮겨서 오늘 바로 이익 났어요. 주중에는 7일밖에 보너스를 안 줘요. 그리고 다른 방에 있어봤자 소용없고 다른 방에 올 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입할 때
뭐 시작일을 내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일로 하지 말고 오늘로 해가지고 오늘 저녁 때에 무방을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해답이 나오고 그 해답 속에서 나오는 거죠. 왜 하루에 3만 원이다. 뭐 3만 원이니까 아우 3만 원 아껴야지 그러지 말고 3만 원이 몇 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오늘 날짜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입하실 분들은 오늘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랄게요.